고정 안 근데 진짜 어떡하네요. 비밀번호 세번 틀려가지고 내가 빵 고정 안 아, 하고 해봐라 이제. 그걸 엄마랑 싸우고 그랬어. 야, 이거는 이제 우리 좀 전에 봤던 거보다는 더 쉬워. 이건 좀 쉬워요. 일단 다시 타임.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법은 똑같아.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역계요와 재진술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된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에어컨을 꺼달라. 오케이. 무슨 애가라고? 자, 봐봐. 자, 조용히 좀 해. 주현준, 권우진이 조용히 해. 요주의 인물들. 자, 봐봐 앞에. 자,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것을 뭐 여러 대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이 블록체인.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저장하는 컴퓨터가 노드다. 아, 이거는 이제 보니까 그냥 블록체인 기술 얘가 뭐야? 이걸 전체 이제 중심 화제겠구나.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핵심 개념 4번 쳐주고 그 다음에 정의 해당하는 거 이렇게 밑줄 쳐주시고.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랑 노드라는 걸 쓴다. 얘도 이제 그럼 주요 개념에 해당하는 거겠죠. 블록체인 하고 노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지금 쓰는 거잖아.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은 블록의 블록체인.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때 쓰는 구성 요소, 블록체인하고 노드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노드들은 뭐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블라블라블라 검증한다. 자, 이 부분은 뭐야 그러면 지금? 블록체인 기술 과정 아니야 과정. 그치? 과정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1번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2번 노드들은 전파받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뭐 이러이러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 다음 3번 검증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다. 자, 승인 과정을 통해서 여부를 정하고 다음에 끝났으면은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자, 그래서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문장에 승인 과정이라는 것을 따로 빼서 더 설명을 하고 있지. 그럼 이건 뭐야? 100%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따로 또 표시를 해보라고. 얘는 요 블록체인 기술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따로 빼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중요한 내용에는 표시를 해야겠죠. 승인 과정에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었고 합의 알고리즘에 예로 작업 증명이 있다. 얘는 이제 작은 따옴표까지 썼네. 아, 얘도 주요 개념이겠다. 표시. 알겠지? 역계요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구성 요소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1문단이다. 알겠지? 1문단에 어떤 내용이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봅시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오케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에 관한 거야.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
자, 이거는 뭐다?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된다. 성능은 곧 뭐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다. 성능은 속도이다.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지.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가 빠르면은 당연히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은 많아지겠죠. 재진술이고요.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자연스럽게 공차 정의.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이 된다. 공차 정의.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전에 비타민 K1, K2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공통점은 어디 있다? 이게 공통점이다. 알겠죠? 여기선 차이점만 나와 있네. 자, 비공개형, 공개형으로 구별을 하는데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요. 비공개형은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요.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고? 속도가 곧 뭐였어? 성능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능이 높다. 알겠지? 자, 그래서 확실히 아까보다 쉽죠? 이건 뭐야?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능은 속도로 재진술이 될 수가 있고 비공개형이 공개형보다 성능이 높더라. 그렇지? 이런 내용이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있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 문단의 중심 키워드는 뭐예요?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무결성이 또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거야. 알겠지? 자, 데이터의 무결성 표시를 합시다. 무결성.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 무결성. 자, 그리고 이제 무결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다음 보면은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은 자, 봐봐.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변경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타나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 올 내용은 뭐야?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설명하는데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변경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올 거 아니야. 봅시다. 변경되면은 어떻게 된다?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연결이 끊어진대요. 그리고 연결이 끊어진 애들을 다시 연결하려면 뭐를 필요로 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중심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동그라미 쳤던 거.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이 어렵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 왜 어려운지 알겠죠? 그래서 무결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면서 블록체인 데이터 무결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주목해야 돼. 무단 변경과 달리라는 말이지, 달리. 무단 변경과 달리. 그러면은 무단 변경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읽은 다음에 무단 변경하고 대비되는 개념을 찾아야겠지. 자, 무단 변경하고 대비되는 거. 이 문장에서 뭐야? 무단 변경하고 대비되는 게 뭐야? 무단 변경과 달리 뭐야? 복원이잖아, 복원. 복원할 때에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무단 변경되면은 다시 연결할 때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근데 지워졌을 때 복원하는 경우에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알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변경과 복원 됐을 때로 나누어 가지고 차이점을 드러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요 정도 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문단 첫 문장 읽어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아, 오케이. 이 문단은 독해가 되게 편하겠다. 왜냐면은 저희 첫 번째 문장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할지 알려줬거든. 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겠어? 그래.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뭔지 각각을 정리하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될 거란 말이야. 그 세 가지 특성이 뭐야? 보완성. 다음에 쭉 넘어가서 무슨 성 찾으면 되죠? 보완성, 탈중앙성. 다음에 확장성.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세 개를 고려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종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이게 이제 보안성의 정의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은 보안성은 낮아진다. 보안성이 언제 낮아질 수 있는지, 보안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 이것도 이제 개념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은 보안성은 낮아진다. 자, 이걸 이제 화살표 정리라고 그래. 화살표 정리. 줄어든다. 낮아진다. 점점 적어진다. 이런 거는 이제 아래 화살표, 아래 방향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늘어난다, 증가한다, 커진다는 위쪽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알겠지? 그래야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다시 봤을 때 좀 빠르게 파악이 된단 말이야.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은 보안성은 낮아진다. 앞에 게 원인이지. 그렇지? 원인과 결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정방향 화살표로. 알겠어요? 이것도 이제 정리 스킬 중에 하나야. 화살표 정리. 시간, 노드, 아래 방향 화살표면은 보안성도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 화살표다. 다음,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개념 정의 나왔죠? 다음에 노드 수가 감소하면은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알겠지? 이 문장 보는 순간 얘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다음에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가 증가하면은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 노드 수를 제한을 한다. 왜?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노드 수가 늘어나면은 성능이 저하되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블록 기술에서 고려할 세 가지 특성, 보안성, 탈중앙성, 그 다음에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특성 전부 다 어떤 특정 개념을 활용해서 이게 어떻게 되면은 이 세 가지 특성은 커지거나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치? 보안성, 탈중앙성, 그 다음에 확장성. 여기 공통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개념이 뭐야? 노드수지. 보이죠? 노드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따로 바깥으로 빼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노드수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된다? 보안성 줄어든다. 낮아진다. 확장성, 아니 탈중앙성부터 탈중앙성 낮아진다. 그 다음에 성능.
자,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화살표 재진술이지. 노드수가 증가할 때 성능이 저하된다. 그럼 당연히 노드수가 감소하면 성능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화살표 그냥 반대로 바꿔주면 되잖아. 성능 증가.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성능은 뭐랑 관련된 거야? 확장성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확장성이 높다는 거는 노드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거. 확장성 그래서 이제 성능으로 재진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확장성 높이려면은 노드수를 제한을 해라. 왜냐면은 노드 늘어나면 성능이 줄어들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노드수를 줄인다. 보안성, 탈중앙성은 내려가고 성능, 확장성은 올라가. 노드수를 늘려. 보안성, 탈중앙성 올라가는데 성능이 떨어져.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할 세 가지 특성을 노드수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였다. 라는 거 내용 정리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지. 아까보다 훨씬 쉽지 이게. 이거는 그래가지고 오답률 제일 높은 게 이제 한 50 몇 표였나? 지문이 쉽다 보니까 문제도 이제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 물론 이제 3학년 N수생 기준이고 너희 기준에서는 너희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역계요하하고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정리한 거는 이제 문제 풀 때랑 또는 이제 집에 가서 그 독서 스킬 배운 거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봐봐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여기에다가 이걸 표시했고 여기에 밑줄을 그었는가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설명해 줬잖아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 이걸 전체 중심 화제니까 네모 표시하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하고 노드는 블록체인 기술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얘도 핵심 키워드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뒤쪽은 블록체인 기술의 과정 얘기 나오는 거죠. 과정은 이런 식으로 숫자 활용해가지고 단계 구별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계가 이미 끝났는데 여기에서 어때요? 단계가 끝났는데 승인 과정 어쩌고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밑줄을 쳐줬어요.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 해놨으니까 승인 과정, 작업 증명 표시하고. 알겠지? 기술 성능은 속도로 재진술된다.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공개형하고 비공개형, 공차 정리 서로 다르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비공개형은 공개형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너희 뭐 나중에 가면은 또 너희들만의 정리 방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너희가 뭐 벌써부터 너희들만의 정리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사람, 다른 고수들을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한테 맞게끔 바꿔나가는 거. 이제 그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방법을 쓰면서 계속 공부하다가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또는 더 너희한테 맞는 방법이 나타났다. 이제 그걸로 갈아타면 돼. 알겠지? 그때쯤 되면 내가 이제 뭐 고3 올라간 애들한테 너 왜 시키는 대로 내용 정리를 안 했어? 이런 거 이제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처음에는 배운 대로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정리한 거 바탕으로 뒤쪽에 문제 4개 빨리 한번 풀어보자.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다 얘들아. 문제 풀기 전에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적절한 거 찾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게 더 어려울까?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어. 선택지가 있을 때 적절한 선택지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적절한 거 찾는 게 더 어려워. 왜? 선택지가 적절하려면은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선택지를 찾으려면은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찾을 때에는 하나만 틀리면 끝이야. 하나만 찾으면 돼. 틀린 거 딱 한 개만.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그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 자, 먼저 지금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거를 이제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술의 특성하고 한계가 모두 나타나 있는지 이걸 봐야겠지. 특성하고 한계 다 나타나 있죠? 뭐 무결성, 뭐 보안성 해가지고 잔뜩 나와 있고 한계. 동시에 그 특성들을 형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X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다고. 잘못된 거 한 개만 찾으면 돼. 자,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 관련해서 우리 체크한 거 있나? 없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X야.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돼요. 이거 없어. X야 그냥. 얘도 마찬가지야. 다른 기술? 다른 기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냥 X야 그래서. 알겠지? 다음에 나머지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의 한 예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역계요한 거 토대로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 어디 있었어? 1문단 있었잖아. 거기 확인해 봐봐.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 있다. 4번 맞아요? 틀려요? 4번 틀리잖아. 아 이거 문장 제대로 읽으라고. 작업 증명의 한 예가 합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합의 알고리즘의 한 예가 작업 증명이잖아. 아니 왜 이런 거를 자꾸 그 시험 볼 때 파트라든가 중간고사 때부터 자꾸 이거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리냐? 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4번 다음에 두 번째 거.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이제 내용 일치 확인인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떠먹여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이 여기 그대로 옮겨지질 않아요. 다 재진술을 해봐야 돼. 봐봐 1번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키워드 합의 알고리즘, 승인 과정 두 개. 자, 합의 알고리즘 아까 1문단에서 봤었지? 봅시다. 여기 합의 알고리즘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합의 알고리즘이 어디에서 사용돼? 승인 과정에서. 그렇지? 자, 그리고 승인 과정은 뭐 하는 거야?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승인 과정이야. 그거를 합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1번 맞니? 틀린 이유가 1번 선택지. 잘못됐잖아. 아예 딴 얘기하고 있잖아.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고. 1번 잘못됐어. 다음 2번.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은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자, 이것도 일단은 역계요하를 통해서 어디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키워드, 변경. 자, 데이터 변경 관련된 내용은 어디 있어? 그거는 이제 무결성 관련된 부분에 있잖아. 그럼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 무결성 부분에서 봐봐.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은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모든 블록이 아니라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 연결이 끊어져. 그럼 그 이전 블록들은 어떻다라는 얘기야? 연결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블록이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맞아, 틀려? 틀리잖아. 알겠지? 만만치가 않아. 이게 재진술을 잘해야 돼.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을 모든 블록으로 재진술할 수가 있는가? 못해요. 2번 잘못됐어. 3번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이건 좀 쉽다. 이 내용은 어디 나온 내용이야? 이 내용은 무결성 부분에 나오는 거야. 알겠죠? 여기 뭐야? 보안성이 아니야. 다음에 4번 얘도 쉬워요. 아까 전에 시간 짧은 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지. 속도는 곧 성능이다. 성능 높아져야지.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는 1, 2, 3, 4가 다 답이 아니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5번 찍고 넘어가면 돼. 이건 연습이니까 봅시다.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이 문장 그게 본문에 없어요. 니네가 생각을 해내야 돼. 어떻게?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될 때 그 과정을 찾아보라고. 그거 몇 문단에 있어?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는 거. 첫 번째 문단이잖아. 봐봐. 과정 봅시다.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이건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2단계.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야, 이거 검증하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블록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결국에는 상충되지 않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다가 그냥 비교되어야 한다고 재진술된 거라고. 알겠지? 이제 이거 재진술 못하면은 그 뭐야 3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 나랄까? 선택지가 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지? 지금부터 미리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 다 가는 거 같네? 3번 설명하는데 좀 오래 걸리니까 이건 개별 질문 봐줍시다. 일단 3번 답 2번이야. 답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자. 4번이 이게 봐봐. 요거 지금 보기에 사례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너네들 사례 푸는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줬다고. 사례가 나왔다. 어떻게 하라고? 사례는 이제 본문 내용의 재진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본문에 뭐가 재진술된 건지 본문하고 연결지어서 파악을 해줘야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되어 있다. 자, A 업체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뭐란 얘기야? 그래, 비공개란 얘기야.
알겠어? 이거 비공개야. 자, 얘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 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르다. 자, 속도가 빠르다. 재진수라면은 성능이 올라갔다. 성능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성능을 초과 달성했겠지. 알겠지? 다음에 B업체는 최근 A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위조 불가능성 얘기 앞에 있어 없어? 앞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너희들 대부분이 당황했을 거야. 뭐야 이거 앞에 안 나왔던 내용인데? 근데 상관없어. 그냥 너네들 좀 훈련 주려고 난이도 올리려고 그냥 넣어놓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만 파악하면은 문제가 풀린다고. 노드수에 제한이 없다. 무슨 말이야? 얘는 공개형이다. 노드수에 제한이 없어. 공개형. 자, 공개형이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야.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자, 200개 노드가 참여하고 있고 얘는 노드 수가 10개다.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우리 아까 전에 블록체인 기술 고려해야 할 특성은 3가지. 그거 전부 다 뭐 가지고 우리가 내용 정리를 했니? 노드 수로 정리를 했잖아. 그렇지? 여기서 그걸 떠올려야지. 자, 그러면 지금 노드 수가 B가 A보다 많단 말이야. 그 말은 뭐야? B의 블록체인 기술이 B가 A보다 뭐가 높은 거야? 보안, 탈중앙성 높아요. 대신에 뭐가 더 낮은 거야? 성능이 낮다. 이렇게 정리하고 선택지 보라고. 알겠지? A업체 블록기 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성능이 올라갔어요.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 아까 확장성은 성능 재진술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 이건 높아진 게 맞는데 보안성은 어때? 보안성 줄어들었다면 맞아 틀려? 틀려. 왜? 노드수는 고정돼 있잖아. 보안성에 변화가 없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본문에서 본 걸로는 보안성에 영향 주는 요소는 노드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거랑 그거였지? 그거 걸리는 시간. 그쵸? 그럼 여기 시간 줄었으니까 보안성도 낮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어쨌건 이거 잘못됐고. 다음 두 번째. B업체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수가 증가할수록, 자, 노드수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정리했잖아. 보안성 올라가는 거 맞아. 근데 확장성 떨어진다고, 성능. 다음에 3번. B업체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수가 감소한다. 노드수가 감소하면은 성능 높아지는 거 맞지? 탈중앙성 낮아지죠? 아, 답 3번. 얼마나 쉽냐? 그냥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 알겠지? 배운 거 화살표 정리만 잘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푸는데 어렵지 않다고. 이거 재진수라고. 알겠어요? 자, 이번 주는 독서 2시간 했으니까 다음 주는 이제 문학 2시간, 독서 1시간 할 거고, 클리닉 볼 때 뒤쪽에 모의고사 좀 언제가나 이제 풀어서 옵시다. 알겠지? 그래서 배운 기술 잘 적용하면서 이게 나날이하고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올 수 있도록 가자. 나날이 거기 뭐야? 기본에 주차별로 있잖아. 한 주차 풀어면 되잖아. 주차. 나날이가 거기 나날이 없나? 아까 일단 모의고사만 풀어봐봐. 다음 주에 너 풀리려고 하면 내가 줄게요.